돈 귀한 줄 모르면 공부해도 소용없다. 저는 책을 쓰고 있지만 작가가 아닙니다. 상인입니다. 상인은 작가다운 책은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작가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장사나 경영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작가가 쓴 책과 상인이 쓴 책 중 어느 쪽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각기 다를 뿐입니다. 자신이 읽고 나서 많이 배웠다,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면 그 책이 최고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이 사람이 쓴 책은 대단하니까 강의를 들으러 가면 더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엔에서 1500엔 정도의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다면 그 책으로 최고의 공부를 한 것이 됩니다. 저도 책을 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책을 쓸 때는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권의 책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자가 20만 엔짜리 세미나를 한다면 거기 참석하면 더욱 대단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갔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책이 최고입니다. 웃음. 그런 것을 간파하지 않으면 수십만 엔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게 됩니다. 물론 주최 측이 사람을 속이려고 세미나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니까 하는 거지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이 몇십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공부를 한 기분이 드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부가 되었건 아니건 세미나에 참석하면 당신은 이미 고객이 된 것입니다. 고객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통찰력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고객이 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면 몇 번이고 세미나를 들으러 갈 때마다 또다시 고객 취급을 받고 맙니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금을 내서까지 들으러 갈 것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기 위한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수업료 치고는 조금 비싸다 싶지만요. 정말 비싸지요. 예를 들어 30만 엔짜리 강의를 3번 들으러 가면 총 90만 엔을 투자한 것입니다. 90만 엔을 내서 공부를 한 것과 현금으로 90만 엔을 남긴 것, 어느 쪽이 도움이 될까요? 90만 엔을 제대로 남겨두었다면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처음에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2번, 3번 반복해서 고객이 되어 찾아갈 정도가 되면 상인이나 회사 지도자로서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자존심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더라도 이 통찰력이 없으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딱 잘라 말해서 세미나 병입니다.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러 가더라도 결국 낭비일 뿐입니다. 이상하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디 통찰력을 길러주세요. 고생과 성공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 아오모리에 처음으로 무농약 사과를 만들어낸 농가가 있습니다. 사과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이를 무농약 재배했다는 건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농가도 처음에는 고생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무농약 사과를 연구하는 사이에 돈이 바닥나서 밤에 카바레에 호객 행위를 하다가 취객에게 얻어맞아 이가 빠져버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부인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무농약 사과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그 농가는 전국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은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을까요? 그 농부는 어느 날 갑자기 혹시 무농약 사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떠올린 것이지요. 영감이란 신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영감을 줄 때 절대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처음에는 한 그루 무농약으로 재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농약 실험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거라면 어떨까? 저거는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과정은 재미있지요. 그렇게 시도한 첫 번째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면 고생을 하지 않으면서 더욱 재미있는 데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른 나무를 길러도 성공하니까 좀 더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무농약 사과가 팔리니까 기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될지 도무지 알 수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느닷없이 전부 번뜩 떠오른 영감에 따른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한 내용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무농약 사과를 재배한 농부도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에게 저처럼 처음부터 전부 무농약으로 재배하지 말고 한 그루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뭔가 번뜩이는 영감을 받았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나면 다음으로 뒤를 잇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식을 가르쳐 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재미있게 일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 대상은 제자 몇 명뿐입니다. 저는 마음이 맞는 동료와 일을 하는 쪽이 재미있습니다. 사람에게 즐겁다는 기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저나 제자가 재미있고 제자 회사의 직원들이 행복하고 특약점 직원이 즐겁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곤란하지 않고 옷도 부족하지 않으니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면 일을 키울 수 있다는 방법이 여럿 있더라도 그러면 키우자가 아니라 그건 정말로 필요한 걸까? 라고 따져봐야 합니다. 욕심은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욕심이 전혀 없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욕심에는 불이 붙습니다. 사업 욕심으로 활활 불타고 있다면 뭐랄까? 굶주린 인간이 먹이를 본 것처럼 활활 연소하고 맙니다. 그렇게까지 불타올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사업욕이 타오른다는 것은 굶주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굶주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굶주려 있는가 하면 대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웃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면 대단하다는 말을 듣는데 굶주릴 필요가 없지요. 따라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지요. 우리는 하지 않아요 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하면 커진다. 하지만 커진다 하더라도 정말로 확장하는 편이 좋을까? 하는 것이 나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것뿐입니다.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확장 노선을 택하고 싶다면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되고 통역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 되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약 회사를 크게 키워서 직원을 수천 명씩 고용하고 상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자유는 거의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판별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일단 회사를 확장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일까? 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만큼 돈을 벌었으니 기꺼이 빌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빌딩이 필요한 것일까? 라고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힘, 통찰력을 길러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책을 읽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제 어떻게 될까를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모르니까 간단한 일에도 다들 걸려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과는 다릅니다. 이미 당신에게는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신은 의외로 공평하다. 저는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간파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등을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주먹밥을 줬더니 허겁지겁 먹어서 목이 막히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린 저는 저건 거짓말이다 라고 간파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배고픈 채로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우연히도 집에 큰 주먹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적우적 세 입 정도에 먹어치웠지만 꿀꺽꿀꺽 우물에 물이 떨어지듯이 주먹밥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은 목에 막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맛있었는가 하면 그때 먹었던 주먹밥이 최고였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맞아. 요리에 관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에서 명인이라고 불리는 요리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요리를 좀처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리가 좀처럼 나오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대부분의 음식이 당연히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뜻이지요. 웃음. 그러니 한계에 달한 사치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매일 프랑스 요리에 와인을 마시는 사람과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다음 곱창구이에 시원한 맥주를 곁들이는 사람, 어느 쪽이 맛있을까 생각해 보면 곱창구이가 이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곱창구이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 중에는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다니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요. 하지만 프랑스 요리라니 좋겠다. 나는 곱창구이밖에 먹을 수 없는데 라고 말해봤자 스스로 괴로워질 뿐입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은 그만두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히토르 씨는 부자라서 좋겠네요. 씨는 불공평합니다. 라고 반격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불공평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 중에는 불공평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맛있는 요리란 방금 딴 채소나 생선을 굽거나 찌거나 아예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덧붙이자면 저는 고기는 소금과 후추, 간장으로 양념해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웃음. 신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고생을 하더라도 언젠가 제대로 근본이 잡히고 행복하게 되어갑니다. 신이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호쿠 지방에 한 온천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온천장의 분위기를 좋아해서 가끔 갑니다. 그 온천에서 연세 지긋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의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는 취직을 해서 도시에 나온 이후 열심히 일을 하다 서로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계속 일을 하느라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휴가를 내서 온천 여행을 온 것이었습니다. 온천장이니까 묵고 있는 여관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니지만 따뜻한 숙소에서 대접을 받고 정성스러운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부부끼리 온천 여행을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최고로 멋지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위대함입니다. 신은 의외로 공평하다고 간파하는 것. 이 또한 통찰력입니다.